안녕하세요. 박상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에 대한 배신감과 그로 인한 자괴감, 복수하고 싶은 마음, 치밀어 오르는 분노 때문에 심장에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분노하는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육체의 질병으로 옮겨가기 쉽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한 스트레스가 폐렴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것들을 잃었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요. 몸무게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다가 30분마다 잠에서 깬 적이 있었습니다. 몸이 급격히 쇠약해지자 저 스스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바보 같은 너는 먹을 자격도 없어.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어떻게 복수할까? 그리고 나 자신을 비난하기에 썼습니다. 열심히 종교에 매달리기도 했죠.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부분에 이르면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저는 용서 못해요. 그러니 신께서도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기도하기를 포기했었지요. 차라리 말을 말지 용서하라고 잊으라고 쉽게 말하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 더 많은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분노하며 원한을 품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미국 작가 말라키 맥코트가 한 말입니다. 상대는 저의 존재조차 잊은 듯 잘 살고 있는데 저는 스스로 독약을 원샷하고 상대가 망하거나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과거의 지옥에 갇혀서 저승사자 꼴을 하고 있는 건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의 불행을 바라며 내 시간과 감정을 쏟은 건 복수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었지요. 분노는 우리를 과거의 덫에 갇히게 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상대에 대한 분노는 자신에 대한 분노로 옮겨와서 자존감을 파괴하고 현재에 대한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대인관계 공포증도 생기지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미래의 문은 열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노는 무조건 참아야 할까요? 분노를 참는 건 고통을 더 증폭시킵니다. 깨어있을 땐 호흡곤란, 혈압 상승, 심장 박동수 증가, 육체적 고통을 일으키고 겨우 잠들면 렘수면 상태에서 악몽에 시달리느라 근육도 쉬지 못해서 근육통이 생깁니다.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우울이 심해지면 자아 기능이 급격히 낮아져서 실수를 연발하고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킵니다. 집중력, 판단 능력, 감정 조절 능력, 미래 예측 능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상대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고통과 분노의 감정을 거부하지 말고 당연히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인정하세요. 분노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가까운 관계였다면, 특히 가족이라면 고통이 더 크고 오래 갑니다. 관계의 죽음도 죽음입니다. 애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않고 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어요. 단, 자기 비난은 금물입니다.
분노를 없애려는 무모한 노력을 멈추고 그 분노를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이미 다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노를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분노가 행동이 되는 순간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내 인생에 더 큰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분노는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입니다. 나를 고통에 빠뜨린 상대 때문에 더 많은 것, 내 전부를 잃을 수도 있어요. 상대가 오늘을 살며 미래의 문을 열고 있을 때 나는 과거의 방에 갇혀서 산다면 얼마나 억울한가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분노의 감정을 거부하지 말고 당연히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인정하세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무의식의 감정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만히 끌어와서 침착하게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우선 종이에 적어보세요. 나의 솔직한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글로 적힌 내 감정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1번. 나는 왜 분노하는가? 2번. 나는 그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가? 복수하고 싶은가? 복수를 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가? 3번.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4번. 그 결과로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5번. 그 결과로 내가 잃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가요? 내가 분노하는 이유를 종이에 적다 보면 분노해야 할 이유보다 더 심하게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노를 행동으로 옮겼을 경우 내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지는 않나요? 저는 자주 이 방법을 씁니다. 제 감정을 객관화해 바라봄으로써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내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지요. 그 점을 알게 되니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멈출 수 있었고 분노의 감정도 서서히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나의 의식이 무의식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나눈 이야기 중에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까? 분노하며 원한을 품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분노하며 원한을 품는 것,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인다는 것.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지는 맙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편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박상미였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마세요.